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실행이 되려면 국회가 임시국회가 개원을 해야 하는데 예. 지금 임시국회 개원은 국회의장의 권한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초선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내일부터 당장 월, 화, 수 그냥 상시적으로 국회를 열어라. 왜냐하면 이 상황이 언제 급변할지 모르니까 국가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열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제가 보기에 뭐 이거 제 추측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금요일 날 할 때 금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우원식 의장이 할 때 저는 중간적인 어설픈 뭐라 그럴까 미봉책을 한 느낌이 듭니다. 탄핵을 바로 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럽다. 그냥 이게 위헌이다. 압박 정도 하자. 탄핵을 어떻게 압박카드로 쓰겠냐. 그냥 권한쟁의 심판 정도로 경고장 날리자. 그리고 상설 국회 여는 거 좀 조심스럽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선 입장처럼 저는 보이는데 국회의장께서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됩니다. 4월 18일까지 에이 설마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미루겠어? 에이 이걸 선고 안 한다고? 모두가 4월 18일을 마지노선이라고 지난달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는데 지금 4월이 돼버렸습니다. 국회의장님 더 이상 헌법재판관들의 선입, 아이 나라 똑 먹는 사람이 재판관이 어떻게 그렇게 파국을 나라 망하는 꼴을 보겠어. 그런 선의에 기대지 마십시오.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사사건, 제가 변호사니까 민사사건 같은 경우, 형사사건 같은 경우 변론 종결되는 날에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변론 종결하면서 선고는 뭐 한 달 뒤에 하겠습니다. 보름 뒤에 하겠습니다. 지정을 미리 해버립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중요하다는 이유로 선고기일 지정하지 않고 밀어놓으니까 지금까지 헌법재판관들이 결론 못 내린 이유 중 하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기 의견 아예 기각이다 각하다 인용이다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결정을 쓸 수가 없다. 이게 지금 제도적 맹점을 이용한 법꾸라지 행태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영배 재판소장 국회의장은 국회의장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만은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이죠. 문영배 소장 대행은 지금 더 이상 사회 갈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직권으로 정하겠다. 선고기일을 정할 테니까 고민 아직 하고 있는 사람은 나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선고기일에 따라라. 혹은 4월 18일까지 이게 지금 넘어가 버린 문제가 생기니까 그 전주에 선고하자라고 지정을 조속히 해버려야 됩니다. 이거 문영배 소장이 못하는 이유 저는 추측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권으로 이런 식으로 아직 나는 판단 못했다. 나는 지금 고민 중이다. 쟁점 정리 중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 끌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강수를 더 버리면은 이 사람의 의견이 더 강경화될 우려가 있어서 달래려고 하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특히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는 이건 가정입니다. 주심이 이렇게 뻗어버리고 들어누우면 굉장히 골치 아플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4월 18일까지 차라리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것보다 아예 그냥 판단을 안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식물화돼 버리면 이 나라는 아노미 상태가 됩니다. 이게 규범이 없어지고요. 재판이 다 무력화됩니다. 이 헌법재판소만 무력화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법원의 판결이 다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법원은 정치적인 움직임을 하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데 한 표 한 표 행사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데 이 사람을 끌어내릴 때는 우리의 투표로 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인기, 뭐 여론조사, 그런 감성적인 태도 이런 걸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릴지 결정하지 말고 법적으로 엄밀히 따져가지고 다른 정치적 고려하지 말고 여론적인 고려하지 말고 오로지 법의 기준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판단하라고 헌법재판소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헌법재판소가 법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인 고려로 선고를 언제 할지 재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헌법재판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건 헌법재판소가 없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개별 헌법재판관들이 영원히 역사의 오욕과 치욕으로 대대손손 역사적 죄도 남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댓글 의견 소개하면서 좀 놀라운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겠는데 잠깐만요. 일단 이름 없는 님께서 일괄 탄핵 후에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을 포함해서 다른 특검법까지 일괄로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도 폐지시켜야 한다. 지금은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으므로 주복구시키더라도 지금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획책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이름 없는 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어쨌든 앞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을 포함해서 일괄로 다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자 이렇게 이제 압박을 받으니까 뭐 내일은 어렵다 하더라도 자 화요일 정도에는 윤석열 탄핵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규칙 중에 아주 놀라운 규칙이 하나 있던데 뭐냐면 평결이지 않습니까? 평의는 다 끝이 났지 않습니까? 평의는 이제 진행하고 있죠. 네. 최종 평결은 본인 의견을 한번 밝히면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평결을 할 때, 최종 평결을 할 때 선고일을 지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만장일치로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라고 했던 거 한덕수 이 사람이 임명 안 했어. 최상목도 임명 안 해서 46개판 임명이 계속 연기되는데 헌법재판관 8인 중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일을 날짜 지정을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된다. 그건 다수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 이런저런 핑계로 최종 선고일을 나 모르겠다. 지금 나 의견 없어요. 라면서 정말로 뻗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 최종 선고일을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4월 18일까지 그냥 선고일 지정 없이 흘러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법꾸라지들이 정말로 제가 헌법학자 한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거를 리걸리즘이라 그러더라고요. 법치주의가 아니고 그냥 법주의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이 절차적 과정을 네. 가장 교묘하고 악랄하게 악용하는 방법. 이게 지금 이제 한덕수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이라고 결정하고 임명을 하라고 하는데도 임명권이라는 말 그대로 요식 행위를 가지고 뻗치기를 하는데 이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8인이 최종 선고일을 지정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선고일을 지정하는데 동의를 못하겠다고 하고 뻗치기를 하는 상황이 없으라는 보장이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선고기를 헌법재판소 소장이 직권으로 재량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의견, 그 다음에 다수결이라는 의견, 만장일치라는 의견,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 명확하게 규정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적용받는 법들은요 아주 촘촘합니다. 왜 촘촘하냐면은 시민들은 언제든지 법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규정을 엄밀하게 만들어놔요. 근데 이렇게 헌법재판관 같은 나라의 어르신들한테 적용되는 법은요 엉성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도 매우 허술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상으로 된 가장 근본 원인 중 하나가 대통령 거부권이에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이 지금까지 남용돼 왔고 온갖 것들이 남용돼 와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을 어떤 요건에서 행사할 수 있는지 요건 규정이 없습니다. 예. 사유가 없어요.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픈돼 있어요. 심지어 국민의힘 어떤 일각에 있는 사람들은 1000번 만번 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도 판결 선고 기일을 언제까지 잡아야 한다. 근데 선고 기일은 잡혔는데 재판장 중에 일부 사람들이 나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 나는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한지 아직 못 정했어. 나는 판결 선고 싫어. 고민할래 계속. 이렇게 뻗댔을 때는 언제까지 해야 한다. 혹은 뭐 그렇게 계속 안 하는 재판관을 뭐 제재할 수 있다. 직권으로 소장이 뭘 할 수 있다. 이런 세부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면은 헌법재판관이 그럴 리가 있나.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일반 시민하고 다른데 뭐 그런 짓을 하겠어? 라는 선의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들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것들까지 규정해야 될 만큼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네. 그리고 민심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했던 행위에 대한 중대성, 위헌성 판단하고 끝을 내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지연 말단의 권한을 가지고 악용을 해서 자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하는 탄핵 선고일 지정을 나 동의 못하겠다. 그래서 이거 만장일치로 해야 된다. 지금까지 만장일치로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네. 우길 경우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장일치로 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장일치로 안 한 적이 없죠. 선고일 지정은. 근데 선고일 지정조차도 만장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정말로 장바닥에 있는 시장바닥에 살고 있는 내가 현장에서 오는 느낌으로 지금 8인 중에 한두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전제로 저는 민주당에서 이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자, 그래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통해서 최초로
실제로 저희들은 추론을 구체적인 검증을 하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는 부분에서 김복경 재판관이 뭔가 각하 의견을 내겠다는 것을 많이 알려져 있고 조한창 그리고 지금 재판관이 뭔가 지금 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중요한 키는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영식 주심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김영두 재판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방송에서 처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영두 재판관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영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 발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또는 5대3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빨리 뭔가 설득을 해야 하는데 먹히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문영배 권한대행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실제로 정영식 재판관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김영두 재판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노희 변호사와 제가 인터뷰했던 내용에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어저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요. 한동대 이구근 교수가 자 김영두 재판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방송 중에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지금 추론하거나 접근하고 있는 자 김영두 재판관이 성향은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이고 뭔가 지금 5대3이냐 7대1이냐 이런 부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김영두 재판관이 정영식 재판관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해야 된다. 그 설득 논리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나라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국가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영두 재판관이 설득을 해야 한다는 외부의 압박을 넣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어제도 방송에서 MBC 시선집중에서도 나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과도 제가 통화를 해보고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취재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내용이 완전히 추론의 영역에서 10가지, 20가지의 가정의 수로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헌법재판소에서 날짜를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고요. 화요일 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한 80%, 할 가능성이 20%인데 자 이제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중간에서 어느 정도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두 재판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날 방송 같이 하셨죠 서울에서. 예, 그게 그 뒤에도 이제 보도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혼란상에서 국민들이 이제 87년 6월 항쟁도 계속 언급하고 계시고 이런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집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이제 안 되나 보다라고 지치는 게 아니라 더 분노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민주당에도 경고합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 형국에서 어부질이나 정치적 이익을 얻고 뭔가 역풍을 방지하고 이게 정치적 셈법을 그래서 정권 잡았을 때 우리에게 뭐가 유리한가의 셈법으로 이 상황을 접근한다면 이 불같은 시민들의 분노가 민주당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런 지금 엄중한 상황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금 현재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분노의 원인, 이 모든 것들, 이거 뭐 중진이 이런 말을 한다, 초선이 이런 말을 한다, 이 질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도 하루 이틀 정도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리더십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특단의 조치를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매우 늦다. 그리고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방송 중에 그 개헌 이야기, 원포인트 개헌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김용민 이제 민주당 의원이 지금 이제 한 방송에 이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어에서 나와가지고 원포인트 개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국민 소환제 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필요 없다. 국민들이 투표를 끌어내리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우리 법에 국민 소환제가 없어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제는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 소환제는 없어요. 없다 보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헌법으로 대통령 임기 부분만 단축을 시켜가지고 윤석열이 빨리 내려오게 하자. 그리고 김영민 의원은 마치 그걸 이제 진행하게 되면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다수가 포섭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지금 이것도 사실 정말 비극적인 얘기예요. 지금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는데 10번째 헌법 개정이 겨우 윤석열을 제도권 안에서 헌법으로 파면을 못 시켜가지고 변칙적으로 국민들이 투표하게 투표장에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또 혼란상에 빠뜨리잖아요. 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비통한 얘기입니다만은 4월 18일까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만약에 정말 헌법재판소가 식물 상태로 빠져든다면 이거 외에는 국민혁명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국민혁명이라는 게 말이 쉽지 정말 국민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유혈 사태가 생길지 모르고 조금 미개한 나라에서는 전부 내전으로 무기 들고 지금 총싸움하는 형국으로 가는 겁니다. 정치인들은요 여야 막론하고 이런 상황을 만약에 만들어냈다면 전부 다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들 손에 피 묻히게 하지 말고 그런 유혈 사태 절대로 방지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일을 막아야 된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비상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뜻 잘 반영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금 매일 진심으로 경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민주당 원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고요. 자, 여러분들 어제 광화문 집회가 어떤지 신문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 더탐사 뉴탐사 있지 않습니까?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직접 했던 내용을 방송으로 봤고 또 어제 현장에 나갔던 다른 분에게도 물어보니까 지금 이제 광화문 상황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이제 첫 광화문 집회였는데 소위 말하는 극우 쪽에서 주동하는 이 동참자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수 쪽에 있는 집회 참가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이야기 막 마타도 방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대세를 인정하는 느낌이 들더라. 그런데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은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 것 같더라. 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신문이나 아니면은 지상파 종편에서 비슷비슷하다거나 아니면은 보수가 더 많았다거나 하는 것은 매우 경향적으로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기세가 완전히 꺾였다라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민심의 흐름이다. 그리고 중도층에서 갤럽 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탄핵을 해야 한다는 쪽이 70% 이상으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이 옳다 이재명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탄핵 파면 선고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이 지금 돌아서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고 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은 죽일 수가 없다. 자,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딱 결합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더욱더 압박을 많이 받을 것인데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